네, 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26장 외격의 쓰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격이라고 하는 것은 십정격 외에 쓰는 격을 외격이라고 하고, 또 외격을 별격이라고도 하고, 또 외격을 잡격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자평진전에서는 일단 외격이라고 논하고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자 용신 기 전주 월령 하이 우유 외격호. 여기서 끊으면, 자, 팔자의 용신은 이미 오로지 원령이 주체가 된다고 했는데, 하이, 그렇죠? 어찌해서 또 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외격자, 개인 원령 무용 권위 용지 고알 외격냐 그랬어요. 자, 외격이라는 것은 대개 원령으로 인해서 용신이 없는 것, 그쵸? 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울질 해가지고 권영해서 그것을, 그쵸? 그것을 저울질해서 그것을 용신으로 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고로 말하기를 이것을 그래서 외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어, 원래는 십정격으로다, 최초에는 이제 팔정격, 십정격으로 해서 전에는 뭐 40개 이상의 격곡은 있었지만은 지금 맨 처음에 와서는 이것을 딱 간소화시켜서 쓸데없는 외격을 다 이제 모조리 없애버리고 일단 정격이라고 해서 일단은 십정격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십정격 외에 이제 격을 이제 외격, 별격, 뭐 잡격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격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에서 원령에 그 격으로 정할 수 있는 용신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는 음, 용신이 없을 경우에는 사주 전체를 잘 권영해서 저울질해서 그것을 용신으로 격으로 삼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외격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격에는 십정격으로서 뭐 식신격, 상관격, 편제격, 정제격, 편광격, 정광격, 편인격, 정인격에 걸록격과 양인격을 넣어서 이제 십정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래 걸록격과 양인격은 원령의 비경과 겁재로 있기 때문에 원령에서 쓸 수 있는 용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정격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그죠? 그렇으나 천간에 관살이나 재성이 투관되어서 이 왕성한 걸록양인이라고 하는 이 일간을 잘 권영해서 사주가 중화를 잘 이루게 되면 이때는 걸록격과 겁재격 또는 양인격으로 격을 성격시키게 되어서 십정격으로다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외격은 원령의 용신이 없고 천간의 관살과 재성도 없는 경우에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외격을 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 오행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사주, 그렇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일행 득기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행 득기격 안에는 뭐 곡직격, 윤학격, 염상격, 뭐 그다음에 종역격, 또 뭐가 있나요? 뭐, 5가지가 있는 거죠. 그쵸? 어, 곡직격, 그다음에 윤학격, 염상격, 가세격, 종역격, 이렇게 있죠. 또 왕성한 오행을 따라서 성격이 되는 뭐 기명종살격, 보통 종격이라고 하죠. 또 저는 일간이 합화돼서 화기격으로다가 이제는 변화하는 경우도 외격에 속하고요. 또는
두 가지 오행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양신 성상격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외격이 있는데 거의 뭐 수십 가지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이 정도의 외격은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것이고 이거 외에 억지 춘향으로 끼워 맞추는 외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일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평진전의 주된 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외에 여러 가지 그 외격의 이제 부당함을 논하는 것은 3부 그 격구 용신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춘목, 동수, 토생, 사계, 지류, 일여, 월동, 난이, 작용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봄에 목일간이나 또는 겨울에 수일간, 그렇죠? 또는 사계절에 출생한 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시 기상하고 있는 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수축미토. 이런 토일간이 사계에 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들, 그렇죠? 이런 종류는 일주와 월이, 그렇죠? 일간과 월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뭐라고요? 같기 때문에 용신으로서 여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격국을 잡을 수 있는 용신으로는 난해하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제는 외격을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류상, 속상, 충제, 회록, 형합, 요용, 정난, 조양, 제격, 개가, 용야 그랬어요. 여기까지 끊으면 유상, 속상, 충제, 회록, 형합격, 요용격, 정난격, 조양격, 그쵸? 이런 것 등, 이런 등 여러, 그쵸? 격들은 모두 용신으로 가하다,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쓴다. 이런 것들을 용신으로 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용신이다. 자, 약, 월령, 자유, 용신, 그 다음에 기, 가, 별, 심, 외격 그랬어요. 만약에 월령 자체에서 월령 자체에 용신이 있다면 어찌 그쵸? 별도로 외격을 찾느냐. 이런 것들은 다 용신으로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런 것들 다 외격으로 쓸 수 있고 이걸 용신으로 쓸 수 있더라도 만약에 월령 자체에서 용신이 격으로 쓸 수 있는 용신이 있다면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거기에서 격을 정구원령으로 삼아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혹, 춘목, 동수, 간두, 이유, 재관, 칠살, 이기, 지이, 취, 외격, 역, 태, 류, 의 그랬어요. 또 혹은 봄에 목일간이나 겨울에 수일간 또는 청간의 앞머리에 이런 것들은 청간의 앞머리에 이미 뭐예요? 재성과 정관, 칠살 등이 있다면 이렇다 하더라도 재관, 칠살 등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그쵸? 외격을 취하는 것은 역시 또한 큰 잘못이다. 그게 그릇된 것이다. 그릇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설을 보면 예를 들면 봄에 출생한 목일간 그렇죠? 겨울에 출생한 수일간은 월령이 비견 또는 겁재란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을 용신을 취할 수가 없는데 이때 만약에 연월 천간에 재성이나 간살이 혹시 있다면 그 자체인 재성이나 간살로 저울질해서 마땅함을 얻으니 이것으로서 재성과 간살을 상신으로 해서 걸록격, 양인격, 겁재격으로서 취할 수 있는데 이거를 비견 원령 겁재격이라고 해서 재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외격을 취한다는 것은 명리에 있지 맞지 않는다. 크게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고 간두 유제 하용 충제 간두 유간 하용 함록 그랬어요. 이러한 까닭에 그쵸? 천간의 머리에 연월간에 재성이 있다면 어찌해서 있는 재성을 쓰면 되지 충재 그쵸? 충으로 재성을 끌어다가 용신을 삼아야 할 것이며 또 천간의 연월간에 정관이 있다면 그쵸? 어찌해서 합록을 통해서 용신을 끌어다가 격을 삼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원령에 이제 비견겁제 양인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용신이 없어도 저울질해서 연월천간에 혹시 재성이나 그쵸? 관성 같은 거, 칠세 같은 게 있다면은 그것으로서 상신을 삼아서 걸록 월겁격으로서 성격이 되는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으로 재를 끌어다가 외격을 잡는다든가 또는 뭐 합간 그쵸 천간에 간살이 있는데도 뭔가 간살로 인해서 양인격 성격 양인격이나 그쵸 걸록격이 성격될 수 있는데 합록을 통해서 외격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외격을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미 걸록겁제 양인격으로 이미 걸록겁제 양인의 원령에 출생해서 연월간에 재관이 있어서 이미 그것으로서 격이 성격될 수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합록이라든가 충제를 써서 격을 성격시키려고 했는데 사주에 재관이 있어서 파격이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론으로 되어 있는 고전의 책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이다라는 말을 지금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운 제강 유용 제강중 우왈 유관 막심 격국 불역지로냐 그랬어요. 자 고서에서 서에 이르기를 그쵸? 제강에 용신이 있으면 그쵸? 있으면 제강을 중요하게 예, 중요시하고 또 말하기를 정관이 있으면 그쵸? 정관이 있으면 어, 정관이 있으면 어, 심격국 그쵸? 정관이 또 정관이 있으면 찾지 말라 격국을 찾지 말라 그쵸? 격국을 찾지 말라 그러니까 정관이 있으면 격국을 찾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다른 곳에서 외격을 찾지 말라 이 소리죠 그쵸? 그랬는데 이것은 뭐예요 불력 바꿀 수 없는 논리이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논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서에서 말하기를 원령에 만약에 상신이 용신이 있으면 원령을 중요시해서 거기서 격을 잡고 원령에서 관성이 없더라도 연월천간에 관성이 있으면 이 소리는 뭐야 비견겁제 양인 원령에 태어나서 연월간에 관성이 있으면 이 소리죠 천간에 그러면 외격을 찾지 말고 관성으로서 격을 성격시켜라 즉 관성을 상신으로 써서 골록 양인 겁재격을 성격시켜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바꿀 수 없는 논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격을 그렇게 성격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걸럭겁지 양인에 용신도 없는 것을 저울질해서 재관이 있으면 그걸로 성격을 시켜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 공통적인 분모로서의 그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과 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다 재관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보더라도 재관은 남녀잖아요. 처와 남편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처와 남편이 있어서 가정을 이루어야 우리가 인간이 계속 인류가 계속 이어져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적 용도에서도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과 직책, 직위가 되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겁재원령, 비견원령, 양인원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재관이 경중으로서 이게 잘 중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미 그것을 상신으로 해서 걸록겁재 양인격으로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만약에 연월간에 정관이 있다면 비록 용신이 원령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외격을 찾지 말아라. 이 소리는 아주 당연한 얘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외격을 무조건 무시하거나 외격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 비경겁제 원령에서 예를 들어서 천간에 재관이 없다면 그때는 다른 데서 외격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찾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일행 득기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다 외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다 용신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용신 격을 잡을 수 있으면 외격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이 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위 원령 무용자 원시 원령 본 무용신 그쵸? 이금인 불지 왕왕 이제 피겁 관 피겁상 지류 용신 이파 개이위 원령 무취 그쵸? 그 다음에 이기지 이취외격 즉 류지 우류의 그랬어요. 문장이 상당히 기네요.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이른바 원령의 원령의 용신이 없다는 것은 본래 원령에 근본적으로 용신이 없다는 뜻인데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쵸? 지금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왕왕 뭐예요? 재성이 겁재를 만나서 피상당하거나 정관이 상관을 만나서 피상을 당하는 그런 종류, 그러한 경우처럼 용신이 이미 그쵸? 파괴되었으니 모두 원령에서 취할 것이 없다고 여겨서 그쵸? 이것을 버리고 그쵸? 이미 여기서 이것을 버리고 뭐예요? 외격에서 구하려고 취하려고 외격에서 취하려고 하니 이것은 뭐예요? 모두 그릇되고 또 그릇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령 무용이라는 것은 원령의 용신이 진짜 없는 것인데, 그쵸? 용신이 없다는 것은 곧 상신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마치 아예 이제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마치 정제격에서 겁재를 만나서 파격이 되거나 정관격에서 상관을 만나서 파격이 된 것으로 생각해서 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잘못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다른 외격을 찾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미 원령에서
용신이 있어서 파격이 된 것은 그냥 파격으로 끝나는 것인데 이 파격을 무시하고 다른 외격을 찾아서 외격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령에 용신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비견겁재 원령 비견겁재 양인 원령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천간에 재성이나 관살이 투관되어 있으면 즉 재성은 식상을 만나서 식상생재로 격이 성격이 되고 관살은 재성을 만나면 걸록 월겁격 또는 양인격으로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그 이미 합격인데 합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 외격을 또 막 찾아서 만들어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릇되고 그릇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6장입니다. 그래서 이 외격에 대해서는 3부 격국론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격의 쓰임을 논함에 대해서는 여기에서